리걸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는데 그때 유례 없는 특별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그 청와대 브리핑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2019년 4월 17일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 양국의 국가 연주와 함께 5발의 예포가 발사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 환영 행사에서 예포를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국의 국가가 연주되었고 그것과 함께 예포 5발이 발사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유례없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를 환영하는 행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는 최초를 대단히 좋아하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최초가 되도록 합니다. 만일 점심 식사를 했으면 바로 오늘 최초의 점심 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청와대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씨를 국가 원수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 원수 문재인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예포 5발을 발사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포,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죠. 원래 이 예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나라의 그 법령에 따르면은 예포 그리고 앞에 그 조문한다 할 때 그 조가 붙은 조례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포는 당연히 조례포는 아니겠죠. 그냥 예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도 외국의 그 정상이 왔을 때 우리가 환영하는 예식에서 예포 발사를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왔을 때 그때도 예포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 예포 발사에도 2가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첫째, 국가 정상, 과거에부터 시작된 이 국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쉽게 말하면 군주, 황제나 왕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대폭 줄어들었지만 국가 정상을 환영하는 예식에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대포를 발사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예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정상이라고 하게 되면 흔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대통령 이렇게 되죠.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손님, 그렇게 되면
국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만을 국가 정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보다 넓은 의미다. 이것을 먼저 확인해 두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예포에는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국가 정상을 환영하는 예식, 그 가운데 과거식으로 말해서 정말 군주에게 예를 표하는, 오늘날에도 국왕은 있으니까 대통령이나 국왕 등을 환영하는 예식으로서 예포 발사하는 것, 이것이 본래 의미의 예포 발사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죠.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야말로 국가 원수 환영 행사에서 예포를 발사하는 것, 이것을 20일 건 설루트라고 합니다.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GUN, 총,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 원수를 환영하는 20일 건 설루트, 여기에는 소총을 발사하기도 하고 또 대포, 캐논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총을 발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대포를 발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가 원수를 환영하는 행사, 로열 설루트, 이것은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21발의 예포를 발사한다. 변동이 없는 것이죠.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것만, 그리고 대통령, 국왕 등을 환영하는 예식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것만 로열 설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21발의 로열 설루트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원수를 환영하는 행사에서 하는 예포 발사다. 그 이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 예포 발사에는 이 로열 설루트 말고 일반 예포 발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그보다는 좀 낮은 이런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포 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로열 설루트가 아닌 일반 예포 발사에서는 21발을 발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부터 되느냐? 최대 19발이 그 한계입니다. 그래서 19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홀수 단위로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예포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조례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군 장례식, 또 때에 따라서는 경찰 장례식에서 3볼리 설루트라고 해서 주로 소총인데 이것을 3발을 일제 사격하는 그것을 똑같이 조례포라고 합니다. 성격은 전혀 다르죠. 장례식이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 로열 설루트는 21발이라고 정해져 있고, 이보다 작은 19발부터는 일반 예포 발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은 직위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 원수에 해당되는 경우만 로열 설루트. 그렇다면 직위에 따라서 이 예포 발사는 각각 몇 발씩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로열 설루트를 제외하면 일반 예포 발사라고 했습니다. 일반 예포 발사는 몇 발부터 된다고 했죠. 가장 많아도
19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하는 횟수, 그것은 홀수 단위로 된다. 그러니까 19발, 17발, 15발, 13발 이런 식으로 된다. 일단 그것은 현재 일반화된 그런 횟수입니다. 그러면 직위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각 국가마다 그 일반 그 예포 발사 그런 경우에 각 국가마다 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 경우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고 우리 한국에는 예식 규정이라고 하는 그 법규가 되겠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예포 발사 이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5발이라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19발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국무총리 또 대법원장 그런 경우에는 19발을 발사합니다. 군인으로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군인으로 설명을 해보면 중장인 경우에 가운데 중자 같은 발음이 그 중장 그 경우에는 17발을 발사하고 이제는 중이 아니고 준 니은 받침의 준장 이 경우에는 13발을 발사합니다. 한국의 예식 규정은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9발은 총리나 대법원장인 경우, 그리고 중장은 17발, 준장은 13발.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이 예포 발사를 그 몇 발이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하고 우리 한국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일반적인 로열 살루트가 아닌 일반적인 예포 발사의 경우에는 19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숫자가 1, 2만큼씩 줄어들어서 홀수로 내려가는데 가장 낮은 것이 지금 소개한 것은 13발을 이야기했지만 11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1발보다 더 적은 예포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물론 대통령은 21발의 로열 살루트 이러한 예우를 하죠. 그런데 부통령인 경우에는 19발, 그 다음에 미국에서 17발을 발사하는 것은 그 일반 예포에서 국방차관보에게 17발 발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군이나 해군의 소장 별 2개, 이 경우에는 13발, 그리고 준장 별 1개, 이때는 11발.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하고 한국은 하한선이 지금 규정된 것이 11발이라고 했죠. 그런데 미국은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론 9발, 7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일 마지막, 미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규정하는 것이 5발입니다. 바로 이 5발이 미국에는 있다. 그런데 누가 왔을 때 5발 예포 발사를 하느냐? 영사가 아닌 부영사, 이 대사가 아닙니다. 부영사, 그 다음에 영사 대리, 이 경우에 5발을 발사합니다. 이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예포 5발,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와 한국에서는 11발 이하는 없고 오직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또 어떤 나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라고 하면 한국하고 비슷한 급의 국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에 최하한선, 일반 예포의 제일 하한선이 5발이 있더라.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예우받은 그 예포 5발, 이것이 미국의 경우에는 부영사나 영사 대리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의 환영 행사에서 예포를 발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예포를 5발 발사를 했습니다. 경찰 장례식에서 하는 조례포, 그것이 소총이 아니라 만일 포였다 그러면 3발 발사하니까 그보다는 많습니다. 2발 더 많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국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11발까지가 끝이다.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21발이 아니면 로얄 살루트는 아닌 것이죠. 로얄 살루트는 바로 대통령을 환영하는 예포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 5발, 이것이 미국식이었다고 한다면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미국식으로 부영사 혹은 영사 대리 수준의 예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혹시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예포를 5발 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은 이름이 아주 길다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구르반굴리 베르디 부하메도프, 아주 긴 그런 이름이 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은 예포를 몇 발 쏘는 것인지, 대통령의 경우에는 21발의 로열 살루트를 이런 식으로 예우를 한다. 혹은 일반 예포의 경우에는 하한선이 11발 정도로 지금 자리가 다 잡혀 있다. 그것을 모르는가 하고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9일 걸프뉴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을 때 예포 21발을 발사하는 예우를 받았다. 로열 살루트 21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스스로 받았으니까. 또 2016년 3월 16일 신화통신, 이것은 중국의 언론사이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할 때 예포 21발을 발사하는 예우를 받았다. 그리고 2017년 2월 17일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3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역시 투르크메니스탄 자국 내에서 예포 21발을 발사하는 그런 예우를 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은 대통령을 환영하는 예포는, 로열 살루트는 예포 21발 발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해주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그는 예포를 발사해 줬습니다. 예포를 발사해 줬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예포인 로열 설루트가 아닌 일반 예포를 발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국을 포함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1발 이하의 일반 예포 발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5발 발사를 해줬습니다. 이 5발의 예포, 이것은 미국식이라고 한다면은 부영사나 영사 대리급으로 그렇게 해준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이 처음이니 국가 원수에 대한 환영 행사니 해가면서 이런 브리핑까지 해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청와대가 이렇게 아주 기뻐서 자랑스럽게 브리핑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원하던 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문재인이 예포 쏴달라고 부탁을 했던가? 그런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4분의 1, 100% 중에는 25%, 거기에 딱 못 미치게 그 밑으로 그래서 5발 쏴준 것인가? 그래도 청와대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브리핑을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환영 예포 5발 이것이 또 거기에 더해서 대포도 아니고 소총이었다. 그러면 또 문제는 상당히 달라지죠. 이 비참한 기분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의 예포 오발 뉴스를 다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